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어 선교사입니다. 저는 남북 통일보다 먼저 북한이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개방이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됩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만이 남북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하루속히 개방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북한을 바로 알지 못하면 북한을 개방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소련과 중국의 개방개혁 당시에 그 차이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개방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나 중국의 등소평은 공산권 나라 중에서는 가장 큰 나라 두 나라의 개방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국민 대부분이 고르바초프는 매국노라고 여깁니다. 제가 러시아에 와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아는 고르바초프는 공산국가를 종식시킨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위인 중에 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사람들은 미국과 유럽에게 불종하여 세계의 1, 2위를 다투던 그런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력으로 보면 현재 러시아는 이 조그만한 한국과 경제력을 10위를 다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1990년대 경제가 세계 10위권 밖에 있던 나라가 이제 세계의 2위가 되었습니다. 등소평은 중국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두 나라의 개방 개혁의 조그만한 차이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방 개혁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결과를 보면서 북한을 개방할 때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 방송을 진행합니다. 소련의 개방은 매우 급하게 왔습니다. 마치 지금 중국에서 홍수로 버티다가 뚝이 무너진 형상입니다. 외부 환경에 따라 급하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개방은 점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하고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힘으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것이 혼란과 인플레가 적게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985년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비서장이 될 때 소련의 국가 경제는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군비 경쟁하느냐고 또 우주 경쟁하느냐고 필요 없는 막대한 재원을 낭비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공산주의 종주국으로서 체면 유지하려고 제3국에 끊임없이 재원을 지원한 것이 이렇게 망하게 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는 체면을 지키다가 망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 동안 소득 없는 전쟁에 너무 오래 매달려 왔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1970년대 유가가 상승할 때는 돈을 펑펑 쓰다가 80년대 들어와서 유가가 떨어져서 무작정 사용했던 돈을 이제 감당하지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처음에는 공포정치와 이념의 교육으로 처음에는 작업 생산량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의 전쟁의 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러시아의 모든 공장은 공산주의의 병폐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치 경제의 어려운 상태에서 동유럽의 자유화의 물결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독을 포기하는 대가로 소독 정부로부터 막대한 자원을 받기로 하고 통일 독일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이후나 이전에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동유럽은 2차 대전 이후에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던 나라입니다. 공산주의의 역사가 짧고 서로 이웃의 육지를 접한 이웃 나라의 철의 장막의 효과가 적었습니다. 따라서 자유의 물결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루마니아 같은 나라도 차우세스크는 민중 봉기로 단번에 몰락하여
사용을 당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사방에서 일어나는 자유화의 물결에 개방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91년 공산주의 재건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은 쿠데타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이때 엘친이 자유와 민주화의 세력들과 함께 등장하여 이제 고르바초프는 구소련을 해체하고 일시에 소련을 포기하고 이제 나라가 러시아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소련의 국기를 내리고 러시아 국기를 올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소련이 중국처럼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1991년 이후에는 러시아는 공산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영기업이 모두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국가 자산을 매각하고 사회주의 보장제도도 축소하고 세금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공산주의 계획경제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적용하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무리였습니다. 대부분 공장이나 회사는 가동이 정지되었습니다. 모든 회사의 노동자에게 민영화를 만들려고 주식을 나누어 줬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식에 대한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집단 농장도 영농회사를 만들어 농민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때 선견 있는 사람들은 자본을 모으고 주식을 사서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마피아 세력들은 이 일에 아주 적임자였습니다. 마피아 경영 방법은 잘 살면 같이 잘 먹고 잘 살지만 배반하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기 살기로 하는데 회사가 잘 될 수뿐이 없습니다. 또 이들이 처음에 선택한 회사는 알짜배기 회사였습니다. 회사를 인수하여 쉽게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회사를 주로 공략했습니다. 석유회사나 강산의 강물을 채취하는 회사들입니다. 이들 마피아는 회사를 합병하여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는 서로 먹히는 가정승에서 많은 마피아 대장들이 죽고 폭탄 세례를 받았습니다. 2000년에 와서 잠잠하여지기 시작한 것을 보면 이들의 춘추 전국 시대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푸틴이 등장한 이후에 모든 기업들이 자리 다툼에서 차차 정리되어 갔습니다. 러시아는 지방 자치를 옛날부터 잘 진행해 왔던 나라였습니다. 모든 도시는 선거로 시장을 뽑고 시의원을 뽑습니다. 이 선거에서 마피아 회사의 사장이나 임원들은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시장이나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수반이 되면 경찰보다 상위 계급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보다 계급이 높은 마피아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 선거의 후보자는 대부분 마피아입니다. 왜냐하면 조직과 자금이 있는 곳에 마피아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아니면 선거에 나서지 못합니다. 후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마피아 회사는 전국적인 조직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마피아 회사는 러시아의 정치, 경제를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있는 한 애국 자본이 러시아에서 일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제 구조를 아는 애국 기업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러시아 노동법은 유럽 안에서도 가장 노동자에게 좋은 법입니다. 자연환경보호법도 선진화된 유럽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망을 마피아는 모두 빠져나갈 수 있지만 애국회사는 그러지 못합니다. 애국회사는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겠다고도 얘기합니다. 행정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골탕을 먹이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습니다. 엘친이 집권하였던 10년은 갑작스러운 시장 경제를 바로 적응하지 못하여 엉망이 되었던 시절입니다. 공산주의 70년 동안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들은 모든 법을 한꺼번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정된 법과 사고방식에서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자원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1998년 8월에는 국가 부도의 사태를 맞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지병으로 몸이 안 좋은 엘치는 푸틴에게 후계를 물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푸틴의 20년 장기 집권은 강력한 중앙행정부의 힘으로 경제와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마피아 재벌 회사를 잘 다루고 있기에 이제는 안정된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푸틴이 집권하는 시기에 유가도 많이 올라서 경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KGB 출신답게 조용히 물밑으로 마피아 세력들을 잘 다스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 개혁은 푸틴이 혼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에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앞장서서 주장하면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따라서 경직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정된 러시아의 모든 상황은 노인들에게 큰 인기가 있습니다. 중국은 1978년부터 개방개혁을 시작하여 등소평의 흑묘, 백묘론으로 대표되는 실용주의 노선에 따라 개방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방적인 공산주의의 평준화보다는 부유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부유해지라는 선부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먼저 사회주의를 잘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춘 다음에 공산주의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한 정부 조직의 힘의 바탕으로 조심조심하여 개방을 하였습니다. 1980년부터 선진을 비롯한 5개 도시에 경제 특구를 운영하였습니다. 개방 도시에서 지도자로 하여금 공산주의 계획 경제의 모든 규제를 풀어서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적으로 시작한 이것은 안정적이고 폭발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 김정일이가 이것을 보고 마치 천지가 개벽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동남아시아에 퍼져 있던 화교 자본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4년부터는 상하이 링보를 비롯한 동해안의 해안도시 14곳을 개방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개방도시에는 회사가 사람을 직접 채용하고 직접 개인별로 작업을 지시하고 개인별로 돈을 주었습니다. 지금의 개성공단과는 아주 다른 방법의 운영입니다. 다른 도시는 공산주의 계획경제에 따라서 일을 시키고 경제 특구는 여러 가지의 법을 바꾸어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외국 자본들이 안심하고 들어와서 투자하게 만들었습니다. 개방 이후에 중국은 외국 자본 투자는 공산 조직 안에 있는 투자 유치에 좋은 환경을 계속 만들어 갔습니다. 동유럽의 공산국가의 물결에 따라서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자 개혁 개방은 주춤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등소평이를 비롯한 1세대는 뒤로 물러앉았습니다. 그리고 1992년부터는 공산주의 혼합 경제로 본격적으로 전 국토를 개방하였습니다. 공산주의에 기반을 둔 시장 경제를 공산주의 혼합 경제라고 합니다. 새로운 리더인 장쩌민은 1993년서부터 2003년까지, 후진타오는 2003년에서 2013년까지, 시진핑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리더십을 교체하면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중국은 별 사고 없이 개방개혁 40년이 지난 이제는 국가 생산액이 세계의 2위가 되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에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규제 철폐와 법규 수정과 외국 자본을 유입하는 정책이 잘 수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를 운영하는 공산당 집단체제의 역할이 이것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개방 개혁을 분석하여 본 결과 북한의 개방은 급하게 하는 개방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 떠밀려 하는 개방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방은 공산주의를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한 것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소련은 70년 만에 개방을 하였고
중국은 공산주의를 시작하고 30년 만에 개방을 하였습니다. 북한이 70년 넘게 공산주의를 계속한 나라입니다. 공산주의를 오래 한 나라일수록 신속한 규제 철폐와 법규 수정이나 시장 경제 문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러시아는 개방과 개혁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개방하고 난 이후에 30년 동안 계속 규제 철폐의 개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방 개혁의 주체가 러시아는 소수의 자본주의 세력, 마피아가 개혁 세력을 주도하였고 중국은 다수의 공산당의 힘으로 개혁을 주도하였습니다. 북한도 점진적인 개방을 하고 집단체제가 개혁을 담당해야 합니다. 개혁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의 우상화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70년 동안 진행한 거짓으로 드러나면 개방 개혁을 주도할 세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집단체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여 개방을 한다고 하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에서 하였던 그런 개방 이상의 개혁은 진행될 것 같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베트남의 개방 개혁 과정을 정책에 잘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북한 개방 개혁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에 맡기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으로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곳에서 기뻐하는 금식은 기뻐하는 기도로 번역해도 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 흉악의 결박을 당하고 압제당하는 북한 백성을 구하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